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볼 기업, 바로 동방입니다. 거의 한국 산업의 살아있는 역사라고 할 수 있는 회사인데요. 반세기가 넘도록 한 자리를 지켜온 이 전통의 강자가 어떻게 갑자기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한 테크 기업의 운명과 깊숙이 얽히게 된 걸까요? 오늘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속속들이 들여다보겠습니다. 동방 이 회사는요, 무려 1957년에 세워졌습니다. 6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우리나라 산업의 혈관 역할을 해온 그야말로 전통적인 물류 강자죠. 항만에서 짐을 내리는 것부터 시작해서 육상, 해상 운송까지 한국 경제가 성장하는 모든 순간에 이 회사가 있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. 그런데 말이죠.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오래된 느낌의 회사가 왜 지금 한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이커머스 공룡, 바로 쿠팡과 운명을 같이 하게 된 걸까요? 바로 이 지점이 동방이라는 기업을 둘러싼 거대한 퍼즐의 시작점입니다. 자, 지금부터 그 조각을 한번 같이 맞춰보시죠. 자, 그럼 먼저 이 기업을 좋게 보는 이유, 그러니까 불 케이스부터 한번 살펴볼까요? 투자자들이 동방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보는 데에는 아주 튼튼한 세 개의 기둥이 버티고 있습니다. 그 세 가지가 뭐냐면요. 첫째, 거대 테크 기업 쿠팡과의 동맹. 둘째, 아무나 넘볼 수 없는 중량물 운송이라는 해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절대 흔들리지 않는 항만 네트워크 기반입니다. 하나씩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첫 번째 기동, 바로 쿠팡입니다. 화면에 보이는 저 숫자, 700억 원. 이게 뭘 의미하냐면요. 최근에 쿠팡이랑 맺은 단 하나의 계약 규모예요. 진짜 놀라운 건 이 계약 하나가 이 회사 1년 전체 매출의 거의 14%에 달한다는 겁니다. 이건 미래 성장을 위한 강력한 로켓 엔진을 하나 단 셈이죠. 두 번째 기둥은 이 회사가 가진 일종의 경제적 해자입니다. 동방은 그냥 택배 상자 같은 걸 나르는 게 아니에요. 상상해보세요. 거대한 발전소 설비나 배의 일부, 아니면 그 커다란 풍력 터빈 날개 같은 것들. 이런 초중량물 운송은 특수 장비와 엄청난 노하우가 없으면 아무나 할 수 없는 진입 장벽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사업입니다. 그리고 세 번째 기둥은 바로 안정성입니다. 이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의 40%,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게 바로 항만 하역 사업이거든요. 이게 바로 꾸준히 돈을 벌어다주는 캐시카우 역할을 톡톡히 하는 거죠. 덕분에 경기가 좀 흔들려도 회사가 버틸 수 있는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. 자, 강력한 파트너에 아무도 못 들어오는 깊은 해자, 그리고 돈 잘 버는 튼튼한 기반까지. 야, 이렇게만 들으면 거의 완벽한 회사 같은데 과연 그럴까요? 지금부터는 이 단단해 보이는 갑옷에 숨겨진 균열, 동전의 뒷면을 살펴보겠습니다. 가장 큰 장점이 때로는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도 하죠. 바로 쿠팡의 역설입니다. 쿠팡과의 계약, 물론 엄청난 수익원이 맞습니다.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한 고객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아진다는 거죠. 정말 만약에 쿠팡이 전략을 바꾸거나 더 안 좋은 조건으로 계약을 바꾸자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? 생각만 해도 아찔하죠. 하지만 진짜 빨간불은 바로 이 숫자에서 켜집니다. 271.02%. 이게 동방의 현재 부채 비율이에요. 물론 과거에 300%를 훌쩍 넘던 시절에 비하면 계속 낮추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절대적인 수치가 너무 높아요. 이건 마치 등 뒤에 엄청나게 무거운 짐을 지고 달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. 자, 그럼 이 모든 좋은 점과 나쁜 점들이 실제 숫자, 그러니까 재무제표에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요? 여기서부터가 이 기업의 진짜 퍼즐이 시작됩니다. 주가가 싸다고는 하는데 과연 싼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걸까요? 재무 구조를 함께 해독해 보시죠. 일단 긍정적인 신호부터 보죠.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과 영업이익이 꾸준히 늘고 있어요. 그것도 아주 보기 좋게 우상향 그래프를 그리고 있죠. 회사가 잘 성장하고 있다는 건 이 표만 봐도 명백해 보입니다. 그런데 말입니다. 바로 여기서 이상한 점이 발견됩니다. 그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가 수익 비율, PER을 한번 보세요. 5.07배. 이게 동종업계 평균이나 코스피 전체 평균보다 훨씬 낮아요. 핵심은 이겁니다. 시장은 왜 성장하는 이 기업을 이렇게 싸게, 아주 박하게 평가하고 있을까요?
그리고 이 미스터리를 더 깊게 만드는 지표가 하나 더 있습니다. 바로 ROE, 자기 자본 이익률이라는 건데요. 쉽게 말해서 주주 돈으로 얼마나 장사를 잘했냐는 성적표 같은 거예요. 그런데 동방의 성적표가 업계 평균보다 훨씬 좋다는 거죠. 정리하면 경쟁사보다 돈은 더 잘 버는데 주식 가격은 더 싸다?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인 겁니다. 좋습니다. 이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을 다 모았습니다. 이걸로 최종적인 그림을 한번 완성해 볼 시간이죠. 동방의 이야기는 결국 리스크와 보상, 이 둘 사이의 저울질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. 이 기업의 핵심 상황은 결국 두 가지 힘의 충돌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. 한쪽에는 쿠팡 파트너십과 높은 이익률이라는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어요.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271%라는 부채 비율과 단일 고객 의존도라는 무거운 닻이 발목을 꽉 잡고 있는 거죠. 그렇다면 최종 결론은 뭘까요? 전문가들의 분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. 성장 잠재력은 분명히 지금 주가보다 높아 보인다. 하지만 그 무거운 닻, 즉 재무 리스크라는 안개가 거치는 걸 꼭 확인하고 움직여야 한다. 쉽게 말해 눈앞에 보물섬이 보이긴 하는데 아직 바다가 너무 거칠다는 신호입니다. 결국 동방의 미래는 이 마지막 질문 하나에 달려 있습니다. 과연 이 기업의 강력한 성장 엔진은 발목을 잡고 있는 이 무거운 닻을 끊어내고 힘차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?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내는 것, 바로 이게 투자자들에게 남겨진 가장 중요한 숙제일 겁니다.